누가 여기다 선물 주고 가셨네. 자, 그러면 4강 5번부터 보면 되는 거죠? 맞죠? 두 지문만 하면 되니까 오늘 두 지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질문할 거, 뭐 내용 질문도 좋고 테스트도 좋고 뭐 다 좋으니까 질문을 좀 받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5번 봅시다. 구조독해부터 보자면 이게 좀 복합적인 구조독해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자면은 그냥 도입, 주제, 예시. 그러니까 예시라는 말 대신에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썼는데요.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이라는 큰 틀로 잡혀 있는데 이 부연 설명 내부를 보면은 주제를 다시 진술하면서 예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이러지만 이 부연 설명 패턴에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가 돼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도입부에서 연설 방식으로 핵심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자녀들의 사진을 왜 찍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근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아래에 나오는 건데,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이 필자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찍으면 뭐가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재진술해서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진을 많이 찍어라.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말과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재진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뭐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찍어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성 종이로 만든 상자에 라벨을 붙여서 사진을 보관해라, 뭐 이런 방법적인 걸 알려주고 있고, 이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잘 보관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가, 나중에 그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라 라는 게 핵심 소재인 것 같네요. 근데 예전에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줬는데 사진도 좋은데 동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라고 저는 오히려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오히려 웃긴 게, 오히려 우리 아들내미가 완전 어렸을 때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막 하루에 두세 번씩도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영상을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진도 뭐 거의 못 찍지. 내가 뭐 애 자는 모습밖에 못 보는데 새벽에 들어가면 자고 있고 아침에 내가 자고 있고 뭐 이러니까. 자, 어쨌든 참 근데 최근에 저기 어린이날이어서 우리 그 누나가 애기 선물 사주라고 돈을 10만 원인가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서 내가 먹으려 했는데 근데 저기 뭐야, 그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애가 요새 그 만화 중에 띠띠뽀라고 있거든. 띠띠뽀? 그 타요 만든 회사 있잖아. 거기서 이제 만든 거야. 근데 그 띠띠뽀에 애가 꽂혀갖고 애가 나한테 와갖고 아빠 띠띠뽀 갖고 싶어요, 택배, 이러는 거야. 택배. 그래갖고 그래 해갖고 어제 이제 급하게 띠띠뽀 주문해서 아빠 이제 택배 왔다고 문자 왔더라고.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now 이제 I'm not in any way suggesting. 자, not in any way 하면은요 절대로 아닌,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never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suggesting,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절 이하를요. 자, that should, dear mom. 자, 여러분, 즉 우리 엄마들에게 need to follow,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my lead, 나의 선례를요. 그러니까 나의 선례, 선두, 본보기, 뭐 예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선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become slightly addicted, 그러니까 약간 중독되게 돼야 한다라는 걸 제안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에 중독되는 거냐면요, to photography니까 사진이죠. 또는 preserving, preserving은 이제 보존하는 거죠. 너의 기억을요, 스크랩북에다가. 자, 여기까지 이제 직독직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제 연설하는 거야. 이제 뭐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나 보지. 이 말하는 사람도 아줌마인가 보지. 그래갖고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 선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 선례를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한 것처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자 사진이나 아니면 이 스크랩북에다가 여러분의 기억을 보존하는데 조금은 중독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however 하지만 I'm strongly suggesting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냐? 대절 이하를요. 여기 should가 원래 안 나와 있는데 쌤이 추가로 쓴 겁니다. 여기 설명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take a lot of pictures. take pictures니까 사진 찍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Of your children. 당신의 자녀들. 대놓고 말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To document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save those memories. 그러한 기억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제 말했어요. 이 필자가 이 연설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처음부터 사실상 등장했죠. 이제 근거, 부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They are changing every day. 자, 그들은 왜 그러냐면요. 왜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단 말이야. 다음 내용이어서. Of course, 물론 you are so busy trying to keep life together. 자, 여기에서 어법적인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대 구문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be, busy, ing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물론 여러분은 뭐뭐 하느라 너무 바빠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여러분은 뭐 하느라 너무 바빠? Try to keep life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삶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have not had time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To notice 알아차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법적인 포인트가 좀 나왔네요. 영작으로 내기에도 되게 괜찮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좀 체크를 해줄게요. 영작으로 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좀 섞여 있어. 이렇게 짬뽕돼 있는 어법이나 구문이 짬뽕돼 있는 게 이제 영작 내기 되게 좋으니까 이 문장 좀 잘 봐주시고요. 자, but 그러나 trust me.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 거다라는 거는 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차릴 시간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네가 이 삶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챌 시간조차도 없었을 거라고. 애들이 변하는 걸. 마치 제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간. 자,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On this. 이것에 대해 저를 믿어보세요. You will treasure. 자, treasure가 명사로서는 보물이란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요,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소중히 여길 거랍니다. 이어서 even if you cannot take the time. 자, take 다음에 시간 나오면요, 시간을 필요로 하다, 시간을 들이다,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take 뒤에 시간 뭐라고요? 시간을 필요로 하다, 시간이 걸리다, 시간을 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석이 돼요. take 뒤에 시간. 다 되셨으면 이어서 할게요. 자, 비록 뭐 할지라도 even if 당신이 시간을 들일 수 없을지라도 뭐 할 시간? To organize your photos. 당신의 사진들을 organize, 정리할 시간을 들일 수 없을지라도 take less of pictures.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한 번 더 얘기했죠. 사진 많이 찍어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계속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라.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어쩌라는 거야? Label and file them. 자, 그것들에 이제 라벨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랍니다. 파일,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And consecutive order. 이게 이제 별주 단어로 나온 건데 연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 consecutive가. 그래서 연속적인 순서로, 연이은 순서로 라벨을 붙이고 그것들을 보관하랍니다. In an acid-free box. acid는 산성이란 뜻이잖아. 근데 free가 붙으면은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sugar free라는 단어가 있잖아. sugar free. 이게 무슨 뜻이야? sugar free. 설탕 없는 거.
무설탕. 됐어? 너네 그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은 이런 곳이 있죠? 이게 뭐 하는 데예요? 면세점이잖아, 면세점. 이게 왜 면세점인지 알아요? 듀티가 뭐야? 듀티가 무슨 뜻이야, 듀티? 이게 의무야, 의무. 의무가 없다는 거야. 의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면세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free가 붙으면은 없는이라고 생각하면 돼. 없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acid free니까 acid는 산성이고 산성이 없는 거니까 중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의 상자에다가 뭐 연이은 순서로 그것들을 라벨을 붙이고 보관을 하랍니다. 이제 방법적인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너가 이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거에다 라벨 붙이고 이렇게 딱 중성 상자에다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when you have time, 너가 시간을 가질 때 in 20 or 30 years. 얘들아, in 다음에 이렇게 시간 나오면은 이 in이 after의 뜻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20년 내지 30년 후에 당신이 시간을 한번 가질 때 you can look back. look back은 말 그대로 뒤를 보는 거야. 되돌아보다. 당신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for them. 그것들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enjoy, 즐길 수 있습니다. The strong emotions and memories. 강한 감정과 기억들을요. That they evoke. evoke는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그 사진들이겠죠. 사진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맞네요. 사진들 맞아요. 사진들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사진들이 불러일으키는 강한 감정과 기억들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추억 같은 거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자주는 아닌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싸이월드 할 때 15년 전이면 딱 니네 나이거든요. 내가 15년 전이면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를 할 때니까 그때 이제 막 이제 사진 올리고 고등학교 때 사진 지금도 있어요. 싸이월드가 전에 망한다고 들었는데 안 망했더라고. 근데 이제 내 고등학교 때 사진, 내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 사진 있는 거야. 내가 그때는 그 폰카가 없었어. 내가 중2 때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조금 쪽팔린데 그 PC방 가면 그 마치 요즘에 그 저기 무슨 BJ들이 쓰는 그 캠이 있잖아요. 캠. 그렇잖아. 이 캠이 있는 PC방이 있었어. 그래서 그 캠 갖고 사진 찍었었어. 그때는.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찍은 사진인 것 같아. 중2 때 사진. 그래갖고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막 대학교 때 사진, 뭐 고등학교 때 사진 막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뭐 약간 흑역사긴 하지만 나름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간 이 글에서 핵심 소재는 뭐냐? 자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거고요. 이 자녀의 삶을 기록하고 그 기억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으면 이제 나중에 그 추억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봤을 때 이 글은 좀 복합적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변형 문제. 그러니까 뭐 주제류나 빈칸이나 요약이나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어법으로 내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영작으로 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유형인 것 같아요. 이 지문 구조 자체가. 일단은 우리 주제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제문에 지금 이 suggest에 이제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이 어법적 사항까지 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얘도 영작으로 낼만 해요. 아까 이제 아래 나와 있던 거 제외하고 얘도 영작으로 낼만 합니다. 심지어 주제문이잖아. 주제문. 그렇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영작이라고 써는 건 요 문장을 영작해라라고 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절에 빈칸을 뚫어놓고 대절의 이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영작해라라는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글의 주제를 써라라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부분을 영작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변형을 해서. 근데
애초에 이 글 전체를 주고 이 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야?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필자가 주장하고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찍어야 한다. 뭐 제안하고 있다. 이 suggest와 should를 이용해서 역시나 이 주제를 영작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작으로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 should가 생략된 건 위에 내가 이제 내용을 써놨는데요. 제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suggest 뒤에 대절 내용, 요 내용 말하는 겁니다. 메모가로 이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당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란 말이. 그래서 이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고. 아주 쉽게 말하면요. 너가 자녀들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잖아. 찍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should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낼 만한 게 되게 많은 복합적인 글이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xercise 6번 가겠습니다. 준호나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몸이 안 좋아? 오늘 매가리가 없어. 평상시랑 다르게. 자, 볼게요. 자, exercise 6번입니다. 오늘 진도의 마지막이네요. 우리 전에 봤던 그 패턴이야. 현상 문제 제기하고 이제 나오는 패턴인데 그때 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근데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주제라고 했었고요. 해결책이 나오면 그 해결책이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 글은요, 좀 특이한 게 현상과 문제 제기를 한 문장에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이 제시되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 해결책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학생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삶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온라인 공동작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대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해결책이야. 즉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 공동작업이라는 걸 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근거 또는 예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 기후권이 다른 초등학교 간 교류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마지막에 주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학창 시절에 더 다른 문화 양식을 더 많이 접하면 성인이 됐을 때 더 성공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글의 요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결책 부분은요 주제문이긴 한데 좀 더 이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적. 비교적으로 좀 포괄적인 주제문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쌤이 주제라고 쓴 요 주제문은요 비교적 좀 더 구체적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재진술하긴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재진술하는 버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매번 얘기했던 재진술하는 문장 자체에서 빈칸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다. 요약문 같은 걸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스크린라이트는 전체적으로 좀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미괄식 구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이제 미괄식 구조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이 약간의 팁을 주자면 물론 아닌 글도 있었어. 방금 전 글에는 주제가 앞에 나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아닌 글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주제가 마지막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네가 이번에 시험을 볼 때 3강이나 4강 내용에서 만약 주제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족하대요. 삶의 경험이 부족하답니다. 어떤 경험이냐? 요런 경험입니다. 자, 상상할 경험인데요. 뭐를 상상하느냐? 네모 괄호를 상상하는 거야. That people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데요. 다르게. 믿는 것을 상상할 그런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본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다문화 국가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또는 현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 그러니까 온라인 공동 작업이 authentic ways를 create한다. authentic은 진정한, 진짜인 뭐 이런 뜻이야. 믿을만한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믿을만한 방법들을 만들어낸답니다. For students to learn 하고 나왔는데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준다고 보면 되거든. 그런데 이 정확히 말하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야. 투부정사가. 근데 그 앞에 for students라고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생들이 배울 진정한 방법,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학생들이 뭘 배우는 거냐면 about places, 장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이래요. 어떤 장소냐면 여기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y have never experienced.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소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소들에 대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바로 온라인 공동작업이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온라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예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a cross-national sharing. 자, cross national은 뭔가 이제 국경을 넘는 이런 거예요. cross는 가로지르는 거고 nation이 국가니까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국가를 가로지르는 거니까. 자, 국경을 가로지르는 sharing. share는 공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다르게 쓰면 교류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경을 넘는 교류랍니다. Between elementary schools in different climates. 다른 기후권의 초등학교들 사이에서의 국경을 넘는 교류가 얘가 주어예요. sharing이 얘가 드러냈답니다. 대절을요. 뭘 드러냈냐면 students in one school, 그러니까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대. 질문할 거를 about snow, 그러니까 눈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열대 지역 뭐 이런 애들인가 보죠.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인데 여기에서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they had never seen. 그들은 전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위치가 가리킨 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snow가 되겠네요. 그렇죠? 눈을 본 적이 없다고요. 반면에 the partner students. partner student니까 이제 다른 학교겠죠. 얘들아, 내가 하나 말해줄 게 있는데 처음에 between elementary schools,라고 나왔잖아. 초반에 이 between이란 표현 자체가 뭐뭐 사이에잖아요. 두 개 사이에를 말할 때 우리가 between을 쓰거든.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는 일단 우리가 두 군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etween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한 학교는 하고 말했잖아. one school. 그리고 여기에 partner students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대명사로 쓴다면요 디아더로 써야 되는 거야. 디아더. 됐어요? 왜냐면 대상이 둘이니까 원 디아더로 가야 된다고. 이해됐죠? 응. 그래서 반면에 다른 학교 학생들은 were trying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대. to imagine, 그러니까 상상하는 걸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open air year round schools. 자, open air는 공기가 오픈되어 있는 거야. 트여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야외를 말하는 거겠고요. year round라는 거는 연중 계속되는 뭐 이런 뜻이에요. year는 해, 연 이런 거고 round는 동그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연중 지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외에 있는 연중 운영되는 학교를 상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열대 지역 사는 사람들이라고 쳐봐. 그럼 우리는 눈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체험할 기회가 과연 있겠냐고. 우리가 그 나라 가지 않는 이상은 체험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뭔가 교류를 했나 보죠. 그 온라인 공동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무슨 뭐 사진을 공유한다든지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뭐 뭔지 몰라 그거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두 초등학교가 교류를 했나봐.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뭐 주고받고 했나보지 뭐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애들이 서로 그거를 통해서 서로 모르는 문화를 체험을 하고 있다 이거겠죠. 열대 지역에 사는 애들은 눈을 본 적 없으니까 얘네가 막 눈 내리는 막 이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내줬겠지 뭐. 거꾸로 얘네들은요 이렇게 야외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나 보지.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열대 지역이라는 건 내 내피셜이에요. 안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가. 그래서 뭐 이렇게 야외에 트여 있고 계속 이제 연중무휴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학교를 이제 다른 애들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그런 걸 영상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거나.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는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예시가 된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른 문화권의 그런 이제 학생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걸 말을 한 거죠. 이어서 보자면 minor difference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minor differences. 자, 사소한 차이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minor가 작은이라는 뜻도 있고 사소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번 바꿔 써볼게요. 유사어를 좀 써줄게. minor. 일단 제일 쉬운 단어는 뭐 small이죠. small 말고 좀 더 난이도 있는 거는 trivial 이런 단어가 있고요. 사소한. 그 다음에 trifling. 내가 이거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F가 두 개 맞나? F 두 개 맞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겠지. 이건 내가 좀 헷갈려. F가 하나인지 쓸 때마다 헷갈려 이거. 내가 왜 이 단어를 못 외우지? 어쨌든간 이거는 혹시 제가 틀렸다면 하나 지워주세요. 어쨌든간 전부 다 사소한이라는 뜻이야. 사소한. Small, trivial, trifling. 자,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들이 학생들한테는 이제 사소하지 않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have never been exposed. 자, be exposed to 하고 나와 있죠. 뭐뭐에 노출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차이들에 뭔가 노출돼 본 적이 없는 거랍니다. 전혀. 이거는 never at all, not at all이랑 똑같아요.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차이들에 노출돼 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사소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되게 어렵게 놨는데 작은 차이들이 이 의역을 봐봐. 작은 차이라도 그 차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작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잘 봐. 우리가 눈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근데 딴 문화권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눈을 봐. 그럼 우리 이제 그 딴 나라에 있는 그 눈을 1년에 한 번씩 보는 애들은 뭐 그냥 눈 오는 거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다. 별거 아니잖아.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 근데 얘네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겉보기에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눈을 본 적이 없는 우리한테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우와 이게 눈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이 minor differences are not minor distances.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까지 의미하는 바가 겉보기에는 되게 사소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걸 이게 간추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주제 재진술, 구체적 주제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처음에 given that 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의외로 어법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사실 어법보다는 얘들아 의미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래에 써놨는데요. given that은 뭐뭐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해 보면이란 뜻이기 때문에 considering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뭐라는 걸 고려해 보자면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이 will as adults 그러니까 어른들로서 will work니까 일하게 될 거래요. in international markets니까
국제 시장에서 일하게 될 것을 고려해 보면 더 비교급에 더 비교급 나왔다. 요 부분도 과감히 말하자면 영장 내기 되게 괜찮아요. 얘도요. 주제인데 심지어 주제문인데 그러니까 주된 어퍼 포인트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given that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더 비교급 나왔어. 어우 너무 내고 싶은데? 나 선생님은 나 이거 낼래.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 저기 국민청원 올릴래요. 청와대 청원. 이번 가자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스승라이트 4강 6번의 마지막 문장을 서술용 영작으로 넣어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고 애들한테 이제 야 동의 눌러. 아무튼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자 보면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이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더 모어를 보면 더 모어가 익스포저를 꾸며주는 거거든. 이게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더 많은 노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더 많은 노출. 그들이 더 많은 노출을 받을수록 어디에? To different cultural patterns. 다른 문화 양식에. 그러니까 다른 문화 양식에 그들이 더 많은 노출을 받을수록 학창 시절 동안 그럴수록 more successfully 여기서의 넘어오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공적일 것이다. They will make 그들이 더 성공적으로 그들이 만들 것이다. The transition. make transition 하면은 전환하다, 변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성공적으로 변화될 것이랍니다. 성인으로서. 됐니? 그래서 주제문이 나왔죠. 이 주제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보자면요.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국제 시장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나중에 너네가 예를 들어서 정훈이가 UN 사무총장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놀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뭔가 타국의 문화를 알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국제 시장에서 뭔가 일하는데 이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타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뭔가 나중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다른 문화를 많이 접해볼수록 학창 시절에 다른 문화를 많이 접해볼수록 너네가 성인이 됐을 때 더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학창 시절에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뭔가 좀 더 이 국제 문화에 대해 좀 더 접해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더 유리하다, 더 좋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이걸 말을 하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위해 다른 문화 양식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라는 게 요약이라고. 이거는 사실 니네 학교 쌤이 써준 내용을 쓴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요약이라기보다는 요지에 가까워요. 사실 이거는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글을 쓴 거니까. 그러니까 요약보다는 요지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학교 쌤이 이렇게 썼으니까 일단은 그냥 썼고요. 그래서 주장은 역시나 학생들에게 다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역시나 아까 말했던 주제문, 맨 마지막에 나온 주제문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패턴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해결책 부분 이제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 쭉 나오고 마지막에 재진술하는 되게 이제 평범한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시험 낼 게 많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르긴 한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제풀이라던가 1일 테스트 여러 가지 개별 첨삭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니네 아니야.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괜히 여러분의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했던 3강 게이트웨이에서 2번까지를 좀 볼게. 너무 확대됐다. 이거 이제 어법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다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그때 이제 개별 질문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설명하는 거를 내가 최대한 그 딱딱하게 안 쓰려고 했거든. 그냥 내 말투로 했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뭔가 내가 말하는 것처럼 자꾸 떨어뜨리냐 이 자식들아. 왜냐면 이 해설지를 쓸 때마다 느낀 게 이제 벌써 이거를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재작년 작년에 원래는 되게 딱딱한 마치 이제 진짜 어떤 교재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원래 내가 이렇게 썼었거든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안 읽더라고 이것들이. 뭔가 이제 설명도 되게 딱딱해지고 결국에 질문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설명책으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이 좀 상세히 읽었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됐을 텐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쌤이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처음에 brain과 brought하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너네가 단순히 ing 대 pp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얘가 ing vs pp 문제라면은 얘는 결국에는 능수동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문제 의도가.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얘들아 brought라는 것 자체가 동사일 수도 있잖아. 꼭 pp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얘가 과거형 동사이고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닌 거죠.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냐 아니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너네가 일단 문제를 풀 때 1단계로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이제 나랑 정규 수업 듣는 채연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들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못 들었을 테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라?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라는 거야. 구문 분석해서. 그러면 구문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한 덩어리에 여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 수식어 나왔고. 그렇지? 그럼 완전한 문장이네 이 형식으로. 그렇지? 여기 부사니까. 그러면은 앞에 went라는 동사 나왔는데 이 went에 이어서 여기다가 만약 동사를 또 쓰려고 한다면 접속사나 뭐 관계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ing냐 pp냐 요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됐지? 자 이랬을 때 심플하게 푸는 방법은 자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죠. 그죠? 자 이거를 내가 오늘 처음 어법 설명하는 거니까 다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 너네가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능수동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 이런 거 혹시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채연이 제외하고 나머지들 들어봤어요 이거? 연주 들어봤고 정훈이도? 그래? 주은이도? 그래? 다 들어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지 혹시 알아요? 왜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고 왜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지 그 이유는 혹시 알아요? 미나 왜 능동은 뒤에 목적어고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안 올까? 그건 못 들었어요? 주은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못 바꿔요. 뭘 못 바꿔? 아니 뭐 다짜고짜 못 바꾼다면 뭘 못 바꿔요?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뭘 바꿔? 가위 표시?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거? 별표 표시? 자 봐봐요. 수동태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면 선생님은 수동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연주를 쥐어 박았어. 내가 때렸어. 그럼 잘 봐. 여기서 쌤이 한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그럼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주어지. 이 행동을 당한 사람은 연주니까 연주가 목적어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잘 봐봐. 이런 상황에서 주어인, 즉 주어가 내가 한 사람이잖아. 행동을 한 사람. 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 선생님이 연주를 접했다. 이게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하는, 즉 목적어인 연주 입장에서 말하는 거는 연주가 선생님한테 쳐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수동태라는 건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죠. 그렇지? 그럼 1, 2형식은 수동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니 당하는 놈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인데 당하는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1, 2형식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때 이 1, 2형식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 됐어요? 이 녀석들을 자동사. 즉 한마디로 퉁치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일단 이런 결과가 첫 번째 나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주은이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정리가 좀 잠깐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그럼 우리가 목적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3형식을 보자면은 우리가 얘를 수동태로 쓸 때 그래 주은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죠. 이거.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동태로 바꾼 거죠. 그럼 요 버전에서 보시면 위에 거는 능동태고 아래 거는 수동태죠. 그렇지? 그럼 능동태를 봤을 때 이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 있네요. 됐어? 그래서 능동 뒤에 목적어고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심플하게 말하자면. 되셨나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3번을 쓸게요. 3번. 예외는 뭡니까? 4형식인 경우예요. 4형식. 자,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 나오다 보니까 얘 입장 버전 수동태, 얘 입장 버전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한 수동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얘를 앞으로 빼면 주어 되고, 얘 비동사에 PP 되고, 그 다음에 얘 바이에 목적격 되고, 얘 남잖아. 남는 거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5형식이면 어떨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똑같아요. 주어 되고 비동사에 PP 되고 바이 목적격 되고 남는 보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다 합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필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생깁니다. 자,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능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었죠. 방금 전에. 이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바로 1, 2형식 동사일 때였습니다. 즉 자동사일 때였어요. 자동사일 때. 그리고 수동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이거는 무슨 경우? 4형식 동사일 때죠. 그죠? 자, 그리고 수동형인데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몇 형식? 5형식인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법 문제를 풀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수동 뒤에 보어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보통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그래서 이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와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거야. Be allowed to, be asked to. 막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be, pp 투부정사 이런 버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수동태 뒤에 보어로 나오는 요 버전은요, 능수동 문제로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능수동 버전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얘네 둘이고요.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입니다.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사 1, 2형식 동사는요 애초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래 이론적인 건 다 알겠는데 선생님 근데 1형식 동사가 뭔데요? 뭐가 1형식 동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형식 동사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뭔가 있어. 근데 4형식 동사는 또 뭔데요? 이런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만 몇 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사실 1, 2형식 동사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제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happen 시리즈가 있습니다. happen, occur. 그러니까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예요. happen, occur.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쓸게요. take place. 이 셋이 같은 뜻이에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뜻입니다. take place, happen, occur. 전부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단 그 발생하다 시리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다 사라지다 시리즈 있어요. 등장하다 사라지다. appear, disappear 이래들. 그래서 appear, 자리가 떴다. disappear. 요런 시리즈. 얘네도 이제 대표적인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라이드 시리즈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생각나면 쓸게요. 일단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은 요거 쓸게요. consist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얘도 자동사입니다. be consisted of 이렇게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4형식 동사. 4형식 동사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가장 대표 동사 give가 되겠죠. give. 그 다음에 ask 잘 나옵니다. ask, give, ask. 그 다음에 tell. 요 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세 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얘네들 물론 얘네 말고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애들만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요. 그 외적인 건 다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까먹고 말해서 니네 외웠잖아. 그냥 bringing baseball to 그냥 외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운 걸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과연 외운 걸로 시험에 나오겠냐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수동에 대한 어떤 이 변형된 버전을 여러분이 풀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능수동 문제를 풀 때 이것만 알면 땡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가 능수동 문제를 푸는 버전이 있잖아. 하면 능동이고 당하면 수동. 이 해석으로 푸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요. 너네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이유를 작성할 때도 두 가지에 대한 이유가 다 나와야 돼요. 첫 번째, 해석적으로 얘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능동이다, 뭐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다, 이런 해석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다 라는 어법적인 이유도 나와야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번 스팅라이트 교재를 작업을 하면서 워크북을 따로 안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어법 변형 테스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내가 똑같은 걸 계속 볼 거예요. 변형 안 할 거야 더.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변형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네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거야.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유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너네들의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ing냐 pp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분사구문 문제라고 보면 돼요. 분사구문. 뭔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bringing 또는 brought의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 분사구문의 주어. 분사구문의 주어는 당연히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가 되겠죠. 주절의 주어랑 똑같겠죠. 해석으로 풀어보자면, 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중단시킨 거잖아. 얘네가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의미적으로 한 거고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뒤에 베이스볼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능동형인 bringing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자면 이 설명을 다 써놨어요. 방금 전에 한 설명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주어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야구를 중단시킨 거니까 문맥상 이제 능동이고 뒤에 베이스볼 목적어 있으니까 브링잉스가 된다. 다 써놨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위치냐 대시냐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위치냐 대시냐라는 문제는요 크게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동격 접속사 됐을래 아니면 관계대명사 위치 쓸래 이런 문제가 됩니다. 됐어요?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이거 다 지워도 되니? 다 지워도 돼? 이거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써봅시다. 위치된 대신이다. 이거는 별표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대명사끼리 비교하는 건데 단 무엇이다? 이제 계속적 용법일 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딩 때도 배우는 건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또 하나 관계대명사 위치 쓸래 그리고 동격 접속사 됐을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은 뒷문장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잘 알다시피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는데 반면에 동격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죠. 쌤이 하나 팁을 주자면요. 우리가 문법을 할 때 땡땡 대명사라고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땡땡 대명사로 끝나는 애들이 있는데 땡땡 대명사로 끝나는 애들은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종류가 엄청 많죠. 접속사는 무조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는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 구문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잘 들어봐. 내가 계속적 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애들의 90% 이상이 앞에 콤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그거 맞아. 맞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얘네 앞에 콤마 나왔다고 무조건 계속적 용법은 아니에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적 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요 앞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앞문장이 어떤지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해봐야 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의 구문 분석을 해야 얘가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를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 the strike라는 명사만 띡 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얘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동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즉 관계대명사를 말하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이거는 동격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문제로 간단하게 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적 용법이야.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그걸 니네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것만 보고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뒤를 보면 lasted라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없잖아. 그럼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위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이 위치 자체가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관계 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that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 용법이어도 어차피 that은 안 되고요. 동격이라 쳐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that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따져도 that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냐 when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상당히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원문에서는 when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치가 정답이죠. 왜? 여기에 in이 있으니까. 됐나요? 이거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딱 찝진 않겠는데 그 화목토 반에서 한 학생이 나한테 그랬어. 선생님 이거 문제 오류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뭔데 하니까 쌤 이거 when인데 여기 위치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안 봤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세혁이라고 말해버렸네. 세혁이가 오류 났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세혁이가 야 이거 뒤에 인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류 아니에요. 나 이거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버전이냐 이것도 한번 필기해 봅시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통은 관계 대명사에서는 위치를 제일 많이 내고 사실 관계 부사에서는 where를 제일 많이 내요. when보다는 얘를 좀 더 많이 내 원래는. 근데 뭐 상관없어. where든 when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땡땡 대명사니까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자, 관계 부사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죠. 참고로 말하자면 해석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왜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해석이 똑같아요. 둘 다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으로는 못 풀어요. 그리고 가장 빡대가리처럼 푸는 방식이 이겁니다. 앞에 시간 나왔다. when 써야지. 제일 빡대가리 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초딩 방식이야. 초딩 방식. 자, 그렇게 따지면 앞에 사람 아니니까 위치 써야지. 이거랑 뭐가 달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사 문제는요. 반드시 뒷문장을 보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고1 때는 이렇게 시험에 나와. 고1 1학기 기준으로. 그런데 고1 2학기 정도만 돼도 이런 문제는 잘 안 돼요. 애들도 다 알아. 애들 도맡았어. 그래서 이 관계부사 우리가 이 where 또는 when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쓰는 전치사는 보통 in, on, at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 좀 결정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요. 여기 앞을 보면 in 나와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n이치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원래 when으로 나왔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in이치로 바꿨다가 in을 뒤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버전으로 바뀌었을 때 대놓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in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위치 쓸래 when 쓸래 이렇게 안 내. 아니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 너무 쉬워. 그래서 이 전치사를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지금 쌤이 쓴 것처럼.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요 자리에다가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that. 우리가 원래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일 때, 요 구조일 때는 요 때는 우리가 요 자리에 that을 못 쓰거든. 요 자리에. 근데 이거를 전치사를 뒤로 보내면 that을 쓸 수 있어. 이때는. 심지어 생략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쓰인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이거든. 무조건 목적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전치사가 뒤로 가면 얘는 별도로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장 많이 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낚시하는 두 개 유형만 쌤이 알려줄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부사가 이제 만약에 정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 when을 써야 되는데 when 하고 뒤에다 in을 딱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위치로 바꾸거나 얘를 없애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이게 첫 번째 낚시 유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얘를 위치로 쓰거나 아니면 얘를 삭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위치를 써놓고 이제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를 써놓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써버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답이 어떻게 되겠어? 뒤에 in을 쓰거나 앞에 in을 쓰거나 아니면 얘를 when으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 유형이야. 둘 중에서도. 이게 더 많이 나와. 1번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뭐 사실 저 유형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암기하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걸로 풀면 돼. 그냥 관계사 문제 나오면 뒷문장 구문분석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심플하게. 그래서 father 젖지 주어 나왔고 issued 동사에 injunction 목적어 나왔고 against the club owners against 전치사에 the club owners 명사 나왔고 전치사로 끝났네. 그럼 이 녀석이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이니까 위치.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됐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3번. 아마 내가 오늘 설명하는 어법들이 웬만하면 너네 이제 다음번 어법 변형 테스트 볼 때 겹치는 게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만 내가 조금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는 좀 간결하게 할 거니까 오늘 설명 잘 들으세요. 자, 1번 enjoying과 enjoyed. 자, 앞에 동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얘는 ing 대 pp, 즉 능수동 문제예요. 능수동 문제. 그럼 어떻게 풀어라? 야구가 즐기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 쓴다. 끝. 됐죠? 아까 했던 거고. 자, excited와 exciting 역시나 능수동 문제입니다. 앞에 동사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얘는 좀 풀이법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사가 뒤에 나와 있는 seasons를 꾸며주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잖아.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는 풀이법이 해석으로밖에 안 돼요. 이때는 무조건 해석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excited는 흥미진진하게 되는 거고 exciting은 흥미진진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eason이란 건 말 그대로 시즌이야. 시즌. 야구 시즌. 그럼 그 시즌이 흥미진진하게 되겠냐? 아니면 흥미진진하게 해주겠냐? 해주겠죠. 아니 시즌이라는 애가 어떻게 흥미진진을 느끼겠어요? 내가 느끼겠지. 야구 선수들이 느끼겠지. 이 시즌이 어떻게 흥미진진함을 느껴요? 얘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형 ing가 정답이 되는 거.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입니다.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능수동 문제고요. 뒤에 their league 목적어 나왔고 엑스포스가 이끄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이었습니다. 됐죠? 또 똑같은 문제. 그 다음에 2번 보자면 사실 이건 별거 아닌 문제인데요. 어넘버로브와 더넘버로브의 구별의 문제입니다. 자, 어넘버로브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더넘버로브는 뭐뭐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수. 됐어요? 사실 자주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일단 필기는 해드릴게요. 요 위에다가 일단 둘 다 뒤에 복수명사를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넘버로브는 얘가 얘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더넘버로브는 이 오브의 복수명사가 앞에 있는 더넘버를 꾸며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되는 거야. 뭐뭐의 숫자,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 어넘버로브와 더넘버로브를 뭘 갖고 시험 내냐면 수일치로 시험을 내요. 수일치. 왜냐면 위에 어넘버로브는 이 복수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거든. 얘가. 그런데 더넘버로브 같은 경우는 이 오브 복수명사가 더넘버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그럼 복수가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에 맞는 동사가 와야겠고 더넘버는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수일치와 해석이 결합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서는 야구 선수들의 숫자가 좋은 해를 보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야구 선수들이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다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넘버 오브가 이 ball players를 수식해서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의 답도 were가 되는 거죠. 복수형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거를 의외로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차이점이 어냐 더냐밖에 없으니까 얘가 많은인가 얘가 숫자인가 이러면서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제가 보통 쓰는 방법은 뭐냐면 얼라도브를 이용해서 외워요. 쌤은 얼라도브. 얼라도브가 뭐야? 많은이잖아. 여기에 오브 붙었지. 그래서 여기에 오브 붙은 거야. 많은. 됐어? 난 이렇게 배웠어. 됐지? 자, 그다음 넘어갈게. 5번. 혹시 필기 못한 거 있으면은 영상 보고 필기하세요. 빨리 지울 거니까.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내가 아까 말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봐. asking, asked, was asked, was asking. 자, 그렇게 됐어요, 문제.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동사처럼 생겨먹은 애 나오면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하겠어. 자, 봤을 때 just before the strike 구문 분석해야겠죠? The famed hitter Ken Griffey Jr. 주어 나왔어요. 그럼 뭐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동사 자리겠네?
그럼 일단 동사가 아닌 얘는 탈락입니다. 얘네들은 다 동사형으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뒤를 보면 how인지 what인지 대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뒷부분이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됐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인 얘나 얘가 정답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쌤이 능수동 설명할 때 4형식 동사 부분 필기한 거 좀 봐봐. 4형식 동사. 아까 너네가 쓴 거 중에 4형식 동사에서 많이 나오는 3대장 뭐가 있었어? give, ask, tell 써있는 거 보이지? ask 바로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사실 그 4형식 동사 3대장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사실은 해석해보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사실 쌤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하고 풀 수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왜냐면 ask가 몇 형식으로 쓰였느냐를 이제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구조나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알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실 해석해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이제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이 was asked. 즉 수동태가 돼야 돼. 얘네는 둘 다 능동태잖아. 그렇죠? 얘는 그냥 과거형 동사고 얘는 이제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둘 다 능동태겠죠. 그럼 왜 수동태가 답이 돼야 되느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이겠죠. 이 Ken Griffey Jr.라는 사람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얘가 질문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다 했죠? replied 여기 있다 했죠. 그가 대답을 했잖아.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해석적 이유예요. 해석적 이유. 이것만 갖고 풀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어법적인 이유입니다. 어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ask가 여기서 4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가 원래 직접 목적어였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뒤에 없잖아. 목적어 하나가 비었으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는가? 어떤 사람이 someone 누군가가 이 저명한 히터인 켄 그리피 주니어에게 간접 목적어 이 부분이라고 질문했다.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간접 목적어인 이 녀석을 주어로 빼서 수동태로 만든 거죠. 됐어? 이게 이제 어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how, what 대시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럽긴 했죠. 자, 한번 보자면 일단 정답인 what을 먼저 보자면 what은 뒤에 그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왔을래 됐을래 문제는 많이 내는데 이제 how라는 놈은 왜 집어넣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의 what은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자, 잘 봐봐. 내가 그 해설에 아마 써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가 불완전한 거냐면 이 think 있잖아, thought. 이 thought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think about을 한 단어로 생각을 하거든.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이걸 보통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think about 뒤에 coming strike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think about 사이에 이 목적어 자리, 요 자리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what을 쓴다. 이게 일단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that은 탈락이고요. how도 이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탈락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how 얘기를 이제 좀 이어서 해보자면 우리가 회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What do you think of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또는 about을 쓰기도 하고요. 얘랑 똑같아요. think about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너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what을 썼는데 어떻게라고 했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니까 how do you think 아닌가? 그래서 내가 how를 집어넣은 거야.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한다고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떻게라는 게 이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이 말이 아니라 how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라는 뜻이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how를 써볼게.
내가 만약에 How do you think of 준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야 너는 준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이 방식으로 생각할까? 이 방식으로 생각할까? 이 방식으로 생각할까?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뭔 말이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what을 쓰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야 너는 준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what이 맞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해석적 헷갈림 때문에 how를 집어넣은 거다. 근데 단순히 말하면 이 thought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what을 쓴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이트웨이 끝났고요. 1번은 다음 시간에 하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설명할 게 많아서. 어차피 그 진도 부분은 이제 우리가 승라이트 4가까지는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너네 저기 뭐야 이렇게 할게요. 금요일 날에 니네가 그 자습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셨을 때 그 테스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날 볼 뭐 단어나 여러 가지 일일 테스트 끝내고 난 다음에 그날 수업 끝나고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짧게 한 20분 길면 30분 정도 이 정도를 잡고 여러분 질문할 거를 좀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이 이런 뭐 이런 각종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거를 좀 체크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크 잘 해오셔야 됩니다. 체크 안 하면 질문 없는 걸로 할 거야. 다 아는 걸로 간주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안 돼.